안녕하세요. 공대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업에 속도가 붙는 엑셀의 필수 단축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축키의 기본, 셀을 이동하고 선택하는 단축키입니다. 여기서 외워야 될 건 컨트롤이랑 시프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셀을 이동하는 단축키,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누릅니다. 예제 시트 1에 B3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번 아래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이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셀로 한 번에 이동을 했죠. 이렇게 방향키에 따라서 상하 좌우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B3셀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Shift하고 방향키를 한 칸씩 한번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내가 방향키를 누른 대로 범위가 지정이 되어지죠. 그럼 방금 앞서 알아본 이동 단축키인 컨트롤하고 방향키와 그리고 선택 단축키인 시프트하고 방향키를 같이 사용을 하면 한 번에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B3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하고 아래 방향키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방향키를 누른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까지 한 번에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B열 아무 곳에 셀을 한번 위치하고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열 전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까요? 반대로 행 전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외에 많이 사용되는 게 컨트롤 A예요. 근데 이 컨트롤 A는 지금 이 표 안에 셀이 위치하고 있을 때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표와 연결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선택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A를 누르면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셀이 표 안에 있지 않고 이 표 밖에 있다 하는 경우에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표 전체 선택이 아닌 워크시트 전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셀의 위치에 따른 이 컨트롤 A 차이점 아시겠죠? 이번에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복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내용을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방금 앞서 배운 Shift하고 방향키로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정한 범위 7행에 바로 위에 있는 6행의 데이터를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Ctrl D를 누릅니다. 그럼 복사를 하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8행에 셀을 위치한 다음에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8행 그리고 9행, 10행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볼게요. Shift하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연속 범위를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함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행을 삭제하는 단축키 컨트롤하고 마이너스 키를 눌러볼게요. 그럼 행이 삭제가 되었죠? 반대로 행을 삽입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단추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셀을 삭제하고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중복값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표 안에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AM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표 안에 범위가 지정이 되면서 중복값 제거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표 안에 보면 조영진이라는 사람이 D6셀과 D7셀에 중복되어 입력이 되어 있죠? 모두 선택을 취소하고 담당자를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조영진이라는 중복 입력된 담당자의 데이터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 찾기 및 바꾸기 기능 많이들 사용하시죠? 찾기 Ctrl F, 바꾸기 Ctrl H.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Ctrl H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이 바꾸기 탭이 열렸어요. 이 찾을 내용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김승현을 입력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바꿀 내용으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바꿀 내용에는 정민지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엔터를 누르면 이 다음 찾기가 되어버려요. 데이터를 바꿀 경우에는 엔터가 아닌 Alt A,
이 모두 바꾸기 단축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엔터를 눌렀을 땐 이 다음 찾기 Alt F를 누른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단축키들은 다 Alt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두 바꾸기는 이 표 안에 김승현이라는 데이터를 정민지라고 한꺼번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꾸기가 있는데 이 바꾸기는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이 바꾸기 Alt R을 누르면 지금 이 김승현이라는 데이터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김승현이라는 데이터가 D5셀에 있죠. 제가 한번 이 바꾸기를 눌러볼게요.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죠. 이 바꾸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찾을 내용 김승현의 커서가 위치해 있어야 이 바꾸기가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D5셀에 처음에 있는 김승현의 데이터를 바꾸면서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김승현이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차례대로 하나씩 바꾸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초에 내가 찾을 내용에 이 김승현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에 내가 이걸 찾아서 셀을 위치시키고 이 바꾸기를 하려면 도대체 이 기능을 왜 사용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Alt-R 바꾸기는 우리가 Ctrl H로 지금 대화 상자를 열었는데 Ctrl F로 이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열면 찾기 탭이 먼저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김승현을 내가 찾았어요. 그러면은 셀의 위치가 당연히 김승현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김승현이라는 데이터가 있네? 이 데이터를 다른 걸로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할 때 이 바꾸기 탭으로 이동을 하죠. 그때 마우스를 쓰지 않고 Alt하고 R, 바꾸기 단축키 Alt-R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꾸기 탭으로 이동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Alt-R, 이 바꾸기를 또 한 번 눌러야 그때 이제 순차적으로 바꾸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설명이 복잡했죠? Ctrl H로 이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를 열었을 때 이 Alt-R 사용 방법, 그리고 Ctrl F키를 눌러서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를 눌렀을 때 Alt-R의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서 보통은 이 Alt-A 아니면 Ctrl F로 찾기 탭을 연 다음에 이 바꾸기 탭으로 이동할 때 Alt-R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룹의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행 또는 열에 그룹을 설정을 할 건데 행에 적용을 하나, 열에 적용을 하나 단축키는 동일합니다. Alt Shift하고 방향키를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행에 그룹을 적용할 거냐, 열에 그룹을 적용할 거냐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행에 적용하겠다, 열에 적용하겠다 선택을 해줄 수도 있지만 먼저 열을 지정한 상태에서 Alt Shift 방향키를 누르면 바로 그룹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Alt Shift 방향키는 오른쪽 방향키예요. 그룹 생성은 오른쪽 방향키고 그룹 해제할 때는 Alt Shift 왼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다시 한번 Alt Shift 왼쪽 방향키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행을 선택을 한 다음에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행, 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새 시트를 추가할 때 우리가 보통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삽입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옆에 이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시트를 삽입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린 쉽게 단축키로 한번 시트를 삽입을 해볼게요. Shift하고 F11키를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외에 파일 관리용 단축키로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가 바로 Ctrl S예요. Ctrl S는 작업을 하시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눌러주셔야 되는 단축키예요. 바로 덮어쓰기 저장이죠.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수시로 Ctrl S를 눌러서 계속 저장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하는 경우에는 Alt하고 F2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번에는 단축키로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먼저 삼행에 표의 제목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Ctrl하고 숫자 1키를 누릅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글꼴에서 글꼴 스타일과 색깔, 크기 등 자유롭게 변경을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죠.
서식 편집을 할 때에는 방금 셀 서식 대화 상자로 이동을 했던 것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통해서도 변경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 홈 탭에서 이 글꼴 그룹에 있는 이 서식 지정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메뉴는 각각의 단축키가 있어서 컨트롤하고 숫자 2키를 누르면 글꼴을 굵게 지정하고 컨트롤하고 숫자 3을 누르면 글꼴에 기울기가 생기죠. 그리고 아래에 컨트롤하고 숫자 4를 누르면 밑줄이 생기고 그 아래에 컨트롤하고 숫자 5를 누르면 이렇게 취소선이 적용이 됩니다. 표 머리글에 한번 필터를 지정을 해볼게요. 삼행의 셀을 위치하고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각 항목별로 필터 단추가 생겼어요. 여기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 단축키를 2번 눌러서 담당자가 있는 D3셀로 이동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 이 필터 목록을 열 건데 Alt하고 아래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목록 단추를 열었으면 또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메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체크 해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 체크를 해제하거나 체크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 이외에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피벗 테이블, Alt N V, 그림을 삽입하는 단축키, Alt N P, 함수 마법사를 실행하는 Shift F3, 엑셀표를 삽입하는 Ctrl T. 많은 단축키가 있어요.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다면 외우기 쉬운 나만의 단축키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파일 탭에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고 추가를 눌러서 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 나타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제거를 눌러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록에서 없애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2가지 이상의 명령이 있다면 오른쪽 단추의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키를 눌러서 이 나열 순서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내가 방금 추가한 명령의 아이콘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명령은 Alt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키보드의 Alt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검정 네모 박스 안에 숫자 1, 숫자 2가 만들어졌죠. 바로 제가 처음에 추가한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 아이콘은 Alt하고 숫자 1키로 나만의 단축키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Alt하고 F2키이지만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명령들이 있다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해놓고 Alt1, Alt2, Alt3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목록에 따라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지만 9에서 숫자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로는 단축키가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축키를 모르는 경우 리본 메뉴의 단축키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lt키를 누르면 리본 메뉴의 각 탭에 이렇게 검정색 네모 박스에 단축키가 나타나죠. 이걸 참조해서 순차적으로 단축키를 눌러주면 돼요.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A를 누르라고 되어 있죠? A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T를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필터를 적용한 단축키는 Alt A T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알아봤듯이 필터는 Ctrl Shift L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은 같지만 단축키가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를 외우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리본 메뉴에 표시되는 이 단축키 가이드를 보고 천천히 익혀나가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